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변에 땅과 집은 널려 있는데 과연 내 땅은, 내 집은 어디에 있을까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 매력적인 부동산 정보 전해드리는 부동산 콘서트 시간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관련 뉴스를 보면 지분제니 도급제니 하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업하느냐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배분될 이윤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지분제는 재건축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시공사가 책임지고 조합원들에게는 일정 비율의 아파트 면적을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반면 도급제는 조합원이 사업을 주관하고 시공사는 단순히 공사비만 받고 시공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이익과 손실은 모두 조합원이 안고 가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이는 분양성이 좋다면 조합이 이익이겠지만 분양가가 낮거나 건축비가 증가하면 조합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전화 연결 02866-4362번 열려 있고요. 또 문자 상담 070-8836-5683번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부동산 콘서트 준비한 매물과 이슈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오늘 부동산 콘서트는요, 가치투자연구소 강성욱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무척 더운데요. 이 부동산 콘서트를 통해서 또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고 또 2017년 하반기에는 부동산 콘서트를 통해서 자산이 많이 증식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대표님이 가져온 매물 소개하기 전에 먼저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프닝에서 언급한 이야기를 토대로 지분제와 도급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이 지분제와 도급제 실제 재건축 시장에서는 어떤 게 더 인기인가요? 네, 지분제 이제 도급제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어려운 용어라 할 수 있는데요. 쉽게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재건축의 주체 또는 재개발이라든가 여러 이제 뉴타운의 주체는 결국은 이제 거기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그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럼 조합원들이 주체가 됐을 때, 자, 내가 어떤 시공사를 선택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누어지는 게 지분제, 도급제가 되겠는데요. 사실 시장 상황이 호황이냐, 불황이냐에 따라 조금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지분제라는 것은 호황인 경우에 따지면 조합원들이 내가 이익을 다 가지고 위험을 또 다 가지겠다. 근데 호황이기 때문에 위험은 줄겠죠. 그래서 나는 그냥 다 가질 테니 시공사는 내가 이렇게 하는 용역에 대해서 비용만 받아라. 요렇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도급제가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시장 상황이 조금 이제 불황이다 이래 되면 굉장히 이제 불황이니까 이제 이익이나 또는 위험 자체를 조합 주체가 안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공사한테 너희가 아예 그냥 다 지분을 가져가서 나는 그냥 요것만 내 이익을 취할 테니 나머지는 네가 공사를 하고 또는 판매를 해서 이익이 남으면 다 가져가라.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분제 도급제는 굉장히 시대 상황에 따라서 호황이냐 불황이냐에 따라서 나눠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호황인 최근의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많아질까요? 당연히 지분을 내가 갖고 너는 도급만 해라. 이게 가장 최근까지의 동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 도급제를 선호하는 분위기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과거와 현재랑 비교해 봤을 때 시장 분위기 차이는 좀 어떨까요? 네, 최근에 이제 동향을 2008년부터 조금 시기적으로 좀 나누어 보면, 제가 이제 2008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사실은 전체적인 부동산 시황이 좋지를 않았었죠. 그리고 2013년까지는 그렇게 좋았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3년이 들으면서 본격적으로 2014년 초부터는 부동산 가격이 상향 패턴을 그리기 시작해서 지금 2017년 현재까지 특히 이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는 굉장히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지분제냐 도급제냐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부동산이 많이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현상을 봤을 때는 당연히 이익이 많이 나겠죠. 왜냐하면 부동산이 올라갈수록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에 이익이 많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들이 이익이 많이 나니까 당연히 이제 도급제로 해가지고 건설사는 시공에 대한 책임만 져라. 그리고 이제 용역비용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최근까지는 이제 어쨌든 도급제로 많이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그 이유는 시장이 호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변수 자체가 하나가 이제 좀 나타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어떤 많이 이제 언론에 나왔지만 2017년 말까지 하고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이 되게 되는데요. 2018년부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변동사항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도급제가 이제 선호가 되다가요, 다시 지분제로 돌아가는 분위기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방식에 또 주목을 받을까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굉장히 큰 위험입니다. 재건축에서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반포지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초과이익으로 내야 될 돈이 한 뭐 3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전부 위험을 이제 조합원들이 안게 된다는 이제 그런 결론인데요. 거기에 따라 우리가 이제 피하려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피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관리처분 단계 신청에 올해 말까지는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려면 어쨌든 사업을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빠르게 진행하려면 어쨌든 주도권이 약간 이제 건설사의 쪽에 넘어와서 빠르게 진행하자. 그러면 공동으로 아예 위험과 이걸 나누자 이렇게 해서 빠르게 진행하자 이런 것이 최근에 동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당연히 관리처분 단계를 빨리 신청에 들어가야 거기에 따라서 초과이익에 대한 내용이 환수 또는 세금으로 물지 않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 이제 공동사업을 형태로 하는 그런 어떤 형태가 최근에 반포라든가 방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만약 이걸 실제로 예를 들어서 내년에 그 환수에 이제 걸리게 되면 또 다른 형태의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어쨌든 전반적인 시황은 어쨌든 간에 도급제였다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다가옴에 따라서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로 다가오면서 따라서 공동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위험을 서로 나눠 갖자. 이런 형태가 최근에 있어 온 것이 사실이고요. 이 형태가 지나서 다시금 만약에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이 되는 단지가 생긴다 하면 또다시 이제 도급제 형태로 바뀔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재건축은 약간의 조정이 될 수 있는 환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성욱 대표와 재건축 시장에서의 지분제 그리고 도급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이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전문가가 준비한 특급 매물도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가 준비해온 특급 매물 살펴보기 전에 부동산 콘서트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매물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 연결 02866-4362번 열려 있습니다. 또 문자 상담 활짝 열려 있는데요. 070-8836-5683번으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매물부터 만나봐야겠죠?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매물은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타운하우스입니다. 위치는 영동고속도로 마성 IC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면적은 대지 면적 225제곱미터입니다. 층수는 지상 3층이고요.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3억 3천만 원으로 예상 대출 금액은 1억 6천만 원, 따라서 실투자액 역시 1억 6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매물은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타운하우스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 매물의 자세한 입지 여건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제 용인시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타운하우스라 그러면 아무래도 도시와 너무 멀리 떨어져서 거기에서 사실 도심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것이 또 한때는 문제였는데요. 실제로 용인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타운하우스 전원주택 부지로는 가장 선호하는 1순위가 되겠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영동고속도로 마성 IC에서 바로 이제 접속도로가 현재 공사 중인데요. 바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굉장히 교통이 이제 편리한 위치에 있고요. 그다음 분당 같은 경우도 한 15분, 또 강남에도 뭐 한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교육 같은 경우도 한국 외대 뭐 부속 외국 고등학교라든가 주위의 초등학교 등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이제 레이크사이드 등 골프장도 한 10여 개 정도가 위치하고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되겠고요. 그다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타운하우스 이런 주택 같으면 도시의 생활하고 좀 멀리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가까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죽전에 우리가 있는 신세계 백화점이라든가 분당의 여러 가지 생활 편의시설, 백화점이라든가 마트라든가 할인점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인근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용인시청이나 이마트도 바로 7분 거리에 있는 등 입지적으로 아주 굉장히 훌륭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타운하우스지만 도심에 인접해 있고 교통과 교육, 편의시설 또한 잘 갖춰져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물의 개발 호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그 부동산이 이제 올라가려면 여러 가지 호재들이, 강한 호재들이 옆에 이제 있어야 됩니다. 호재가 부동산의 가치를 올리는 가장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형 호재들이 사실 많이 이제 그 주변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교통 호재를 한번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직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동 고속도로의 마성 IC가 바로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접속도로가 이제 공사 중인데요. 내년에 이제 개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차량으로 한번 3분 거리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영동 고속도로를 통해서 또는 이제 중부 고속도로 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고속도로 활용할 수 있어서 교통이 굉장히 훌륭한 위치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제2 이제 그 외곽순환도로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오산에서 이천 가는 고속도로에 해당되는데요. 2016년 12월 달에 이제 그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20년 초반이면 이제 완공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근에 포곡 IC가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IC 주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고속도로가 들어설 때 IC가 생기면 이 IC 주변으로는 부동산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곽순환도로 특히 제2외곽순환도는 현재 전반적으로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그 위치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용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여러 가지 지가가 굉장히 좀 비싼 이제 측면에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포곡 IC가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따라 또 인근에 있는 이런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또 현상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고속도로 중에 큰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세종 가는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서울에서 안성, 그 다음에 안성에 세종 가는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민자 사업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재정 사업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다가 저는 전부 공공사업으로 또는 재정을 기반으로 한 사업으로 이제 바꾸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서 조만간 이제 본격적으로 착공이 되겠는데요. 서울에서 안성 가는 구간 같은 경우가 이제 착공이 되게 되면 2000년 초반 또는 이제 그 다음에 안성의 세종은 2단계에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이 이제 들어서는 큰 고속도로가 용인 쪽에 이제 들어가는 또 마찬가지로 IC가 어디 나느냐가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모현 IC하고 원삼 IC가 인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용인에 두 개 IC가 들어가는데 저희 물건지하고도 마찬가지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들어서게 되면 이런 IC들이 전반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어서 만약 완공이 되면 전반적으로 지가 상승의 큰 요소가 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통 호재를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산업단지도 굉장히 실제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가 인구를 몰고 오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나 이제 용인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도 현재 인근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곧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어서 2019년이면 어느 정도 완공이 될 텐데요. 거기에 따라 기업체가 예를 들어 한 110개 정도가 들어가게 되고요. 전반적으로 뭐 7천여 개 업체 또는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도 한 8,900억 정도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용인도 굉장히 전반적인 면에서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처인구 자체도 인구 성장 속도도 가장 많이 늘어나는 용인에서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토지 땅값 자체도 상반기의 땅값도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처인구다 이렇게 보신다 그러면 처인구에 위치한 타운하우스는 도심에 인접하면서도 지가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호재가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매물 외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긍정적 요소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이 매물이 어떤 장점을 갖추고 있는지 매물에 대한 소개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입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그다음 개발 호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이 물건이 어떤 형태로 또는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배산임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물건은 정남향을 위치하고 있고요. 앞에는 호수가 있고 뒤에는 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어쨌든 위치 좋은 배산 임수를 하고 있는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세대가 남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경사지를 활용해서 전세대가 조망이 아주 탁 트인 조망, 호수 조망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뒤엔 또 산 조망도 가능한 그런 입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내진 설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또는 튼튼하게 집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성 자체가 이제 보시면 차량 자체도 한 2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넉넉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 시설이 이제 갖추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현관에서 바로 앞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관에 이제 계시다가 또는 앞마당에 나가서 또 여러 가지 또 뭐 고기도 구워 드시고 바베큐 파티도 할 수 있는 그렇게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하고 있고요.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현관이나 또 앞마당에서 어떤 호수와 산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조망권도 확보하고 있는 아주 또 잘 설계된 그런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원이나 거실도 굉장히 넓은 구조를 형태를 띠고 있고요. 앞마당 잔디를 쫙 이렇게 깔아서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전반적으로 테크재 같은 경우는 전부 방부목을 사용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형태로 잘 갖춰져 있고요. 그 다음 마당을 향한 또 통창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입지적인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요. 그 다음 오픈형 거실 정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실속형으로 되어 있고요. 붙박이에도 장이 또 갖춰져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방 시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아주 잘 갖춰져 있고요. 또 고급 시설로 잘 마무리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큰 특징이라 그러면은 이제 넓은 이제 그 다락방이 있는데요. 이거는 취미실로 써도 되고요. 가족들이 이제 영화관으로도 만들어서 영화도 즐길 수 있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뭔가를 만들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작업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이런 또 취미실로도 이런 방들이 하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활용을 편리하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나 입지도 입지지만 이 매물이 갖추고 있는 매력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 넓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참 좋은데, 그렇다면 이 매물 끝으로 가격 분석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가격 같은 경우도 사실 상당히 이제 좀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3차 분양이 되겠는데요. 1차, 2차까지는 이제 판매가 완료됐고 3차를 지금 분양하면서 사실은 토지를 그 전에 좀 이게 싸게 매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자체도 굉장히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매매 대금 같은 경우는 3억 3천만 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 보증 같은 경우는 1억 한 6,500만 원도 가능하고요. 뭐 대출 금액도 이제 1억 6,500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또 임대를 하실 수 있거나, 또는 대출하시고 본인이 이제 거주하시거나, 아니 임대를 놓으시면 실제 예상 실투자 금액 같은 경우는 1억 한 6,500만 원 정도 형성이 되겠고요. 이제 활용 전략으로 그냥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늑한 바로 도시와 인접해 있으면서도 아늑한 전원 생활을 누리면서, 또 주말에 또 텃밭도 가꾸시고 또는 호수도 보시면서 전원 생활을 누리시면서 도심에 또 이런 도심에 또 여러 가지 편리한 이런 생활 환경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지금 고속도로에 대한 호재가 다양하게 있고요. 그다음 테크노밸리 같은 산업단지 호재도 주변에 인근에 있기 때문에 지가가 지금 꾸준히 상승한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거주하시면서 지가가 올라가면서 또는 자산 가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활용 전략, 두 가지 활용 전략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매물로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만나봤습니다. 개발 호재부터 매물 분석까지 모두 소개해드렸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만나본 용인시 타운하우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앞서 첫 번째로 살펴본 매물은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매물이었습니다. 이어서는 오늘의 두 번째 매물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오늘 만나볼 두 번째 특급 매물, 방배동에 위치한 다세대 통건물입니다. 위치는 2호선 방배역에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면적은 대지 면적 149.1제곱미터입니다.
구조는 지상 5층에 원룸 4개, 투룸 4개, 3룸 1개로 구성된 건물입니다. 준공은 2017년 8월이고요. 매매가는 25억 7천만 원, 실투자액은 5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볼 매물은요,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통건물이네요. 이 매물 마찬가지로 입지 여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사실 뭐 서초구 방배동이라 그러면 뭐 입지 여건을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시는 지역이고요. 이 물건이 이제 매물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호선 방배역에서 걸어서 빠른 거리면 한 2분, 조금 느리시더라도 한 3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초역세권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어쨌든 초역세권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방배 재건축이 또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서 지금 방배 재건축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환경 자체도 많이 개선되면서 그 지가도 많이 상승하는 그런 지역에 하고 있고요. 방배동 같으면 어쨌든 서초구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교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군들도 굉장히 우수하죠. 그 우수한 데다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또 잘 갖추어진 지역이라 입지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에 있다라는 것 하나로 입지 여건은 이미 다 설명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방배동 이 통건물 주변에는 어떤 개발 호재가 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방배동 같은 경우가 이제 입지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이전 같으면 이제 서초구에서는 조금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는 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매물 자체는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방배동이 지금 이제 주택 재건축 형태로 해서 많이 재건축이 구역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주변 여건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큰 호재 중에 이제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도로 측면에서 좀 보면 강남 순환 고속도로가 이제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사당안시 좀 위쪽을 통해서 이 강남 순환 고속도로를 접근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금천이라든가 좀 우측이나 서쪽으로 우리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데 굉장히 교통이 이제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강남 순환 고속도로가 들어서는 위치에 있는 지금 접속 쪽에 접속 IC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장제 터널입니다. 서리풀공원 아래쪽에 지금 장제 터널이 2019년 2월에 이제 개통이 되겠는데요. 이 개통이 되면 이제 마찬가지로 방배동하고 어느 쪽에 또 서초동하고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교통이 또 편리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거기다가 서리풀공원도 위치하고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정보사업 부지도 있습니다. 정보사업 부지도 어쨌든 여러 가지 문화체육시설로 개발이 될 예정으로 있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서초동 또는 방배동 자체가 하나의 영역이 되면서 큰 개발 호재가 내주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입지가 좋고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이 올라가는데 여기에다가 이런 또 대형 개발 호재가 같이 있어서 향후에는 그 가치들이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쪽으로 조금 이제 눈을 돌리면 사당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당역하고 그 다음에 이수역 간에 특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 단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지금 여러 가지 지구 단위 계획상으로 여러 가지 개발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 활성화되면서 고층 빌딩들이 들어설 예정으로 있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배동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서쪽에도 개발되고요. 위치상으로 남북으로 보시면 동쪽에도 전반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전체적인 입지적인 가치라든가 호재적인 가치 때문에 여러 가지 상승 여력이 아직도 충분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개발 호재까지 겸비하고 있는 매물입니다. 하지만 외적 요인만큼이나 이 매물이 가진 장점도 중요할 텐데요. 이 매물이 어떤 장점 가지고 있는지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네,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세 통건물이 되겠는데요. 임대하기 아무래도 이제 훌륭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방배역에서 이제 2분 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적으로 2, 3분 거리니까 호재적으로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종은 이제 필로티 형태로 갖춰져 있어 주차하기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어컨이라든가 뭐 냉장고, 그다음 무인 택배함 등이 이제 완비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내부가 이제 고급스러운 내장재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뭐 싱크대라든가 샤시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면 알만한 정도의 대기업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장재도 굉장히 잘 갖춰진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넓은 방이라든가 실내 구조도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를 놓으시거나 이렇게 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잘 갖춰져 있고 방 구성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원룸이 이제 4세대 또는 투룸이 4세대
그다음 수리비 한 세대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임대를 하시면서 본인이 거주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임대하시기 아주 좋은 형태로 갖춰져 있고요. 화장실 같은 것도 넓고 아주 고급스러운 기자재를 사용해서 아주 잘 꾸며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 두 개 다 만나봤으니 이제 남은 건 가장 중요한 가격 분석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물의 가격 분석은 또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가격이 굉장히 더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사실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통건물 좀 나온 것 중에는 그래도 좀 저렴한 형태로 방배동에서 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매매가는 전체적으로 25억 7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 보증금은 15억 한 4천만 원. 그 다음 월세는 한 302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상 대출은 한 4억 8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 그렇게 되면 실투자 금액은 한 5억 한 5,500만 원 정도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 이제 활용 좀 전략을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본인 물론 이제 거주를 하시면서 4층에 이제 거주를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그 나머지 층들을 임대를 하시면서 관리하시기에도 아주 좋은 물건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개발 호재들이 여러 가지 내지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제 강남 상구라든가 뭐 소초구나 강남구 송파구 같은 경우는 지금 지가 상승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초역세권 물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지가 상승과 또 부동산 가치 상승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 어떤 차익도 자본 이익도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매물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통건물 만나봤습니다. 개발 호재부터 매물 분석까지 모두 소개해드렸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만나볼 방배동 통건물도 역시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특급 매물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매물은 고급스럽고 넓은 공간에 합리적인 가격까지 돋보이는 용인시 타운하우스였고요. 두 번째 매물은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다양한 개발 호재로 인한 수혜가 기대되는 방배동 통건물 만나봤습니다. 두 매물 조금 헷갈리시죠? 중요한 내용만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콘서트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상담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번호 같은 경우 02-866-4362번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 같은 경우 070-8836번에 5683번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문가와의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알찬 매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